자, 오늘 10월 8일 목요일 만기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내일 한글날로 휴장인데 또 3일 동안 쉬어야 됩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제대로 된 반등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생각이 많아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이리저리 재고 따지는 것들이 많아져서 좋은 종목들에서 코딱지만큼 먹거나 좋은 것들 놓치는 상황이 많아서 아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래잡기처럼 계속 반응이 안 와서 지루해서 쉬러 가면은 바로 1분도 안 돼서 반응 와 있고, 이런 상황들과 매수하자마자 분봉상 장대 음봉도 맞아서 이번 주에는 뭐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하게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반등,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반등, 이런 시장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거나 주식 보유자가 아니라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기일 시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변동성이 괜찮아서 오전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점심 지나고 나서 오후장은 만기일에 증시가 상승해도 문제, 하락해도 문제, 움직이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평소보다 변동성이 좀 지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먹을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서 집중을 한다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평소보다 먹을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시장일 수 있으며, 오늘은 상승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보합 근처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였는데 변동성이 적어지면서 그만큼 종목마다 먹을 자리가 많이 줄어서 제가 만기일은 오전에만 매매하고 오후장에는 이거는 정말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 판단이 될 때만 들어갑니다. 이런 날은 그냥 마음 편하게 오전에 매매하고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정신수양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필요한 기회만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으며, 불필요할 때 참을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기회는 공평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게 된다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하루하루 나빴다가 좋았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다시 좋은 상태입니다. 황금선을 물고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지켜주는 게 중요하며, 최근 음봉과 양봉이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하단과 상단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해석은 여기서 갑자기 양봉을 다 깨버려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좋지 않은 상황을 한 번에 반전시켰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바로 음봉이 나와서 이 중요한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하락이 나올 뻔했는데 여기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서 다시 한 방에 잡아먹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호재라 생각할 수 있으며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우나 나스닥 둘 다 이 음봉을 한 방에 회복해 준 상태로 혹시나 또 하루 만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면서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다면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좋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V자 반등으로 황금선을 회복해 준 상태며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그동안 최근에 급하게 올랐는지 아니면 만기일 때문인지 미국 증시 급등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호재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서 오늘 시작지수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둘 다 음봉으로 마감한 상태며 급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쉬어가 주는 게 맞으며, 쉬어가는 동안 강하게 지켜주면서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좋은 종목을 찾아서 스윙 투자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 조건이 맞지 않고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황금선 깨고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단타만 칠 생각입니다. 항상 조건이 맞을 때만 스윙 투자로 신중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단타도 신중하게 들어가지만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는 훨씬 더 신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서 좀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중요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 전에 고점이라든지 역사적 신고가라든지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동안 최근에 좀 버티기 힘들었던 자리, 그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정해서 그걸 지켜줬을 때 이건 좋은 종목이다 판단하고 매매를 합니다. 만약에 지켜주지 못했다면은 나쁜 종목이라 판단하고선 매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오플로우를 계속 공략한 이유가 상장 초기 고점을 뚫어주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좋은 종목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다고 몰빵을 하거나 그럴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오플로우도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거래가 될 때 며칠간 횡보를 하는 종목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젠처럼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서 이렇게 횡보할 때가 있습니다. 횡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황금선. 황금선 아래에 있는 날짜가 더 많다면은 그거는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황금선 위에서 횡보가 되고 그 전에 좀 뚫기 힘들었던 자리, 이 구간입니다. 9월 16일에서 9월 23일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저항이 걸렸던 자리가 27만원 중반대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힘들었던 자리를 뚫어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 시즌을 강조드렸습니다. 기준가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컸던 양봉이나 음봉의 상단 하단 또는 당일 시초가, 그전 고점 이런 것들과 그 전에 좀 뚫기 힘들었던 그런 자리를 기억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인 것들, SV 인베스트먼트가 오늘도 17%까지 상승했다가 마감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며 이걸 추격 매수해서 이 자리에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윙 투자 목적이었다면 5,180원, 그 전에 고점이었던 5,180원을 기준으로 이 근처에서 들어갔어야지 스윙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서 내렸을 때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보유자의 영역이 된 종목은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제가 최근부터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9월 17일 날 시초가가 67만 1,000원이었습니다. 67만 원으로 하자면 이 67만 원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자리부터 벌써 3% 정도 올랐는데 주가의 흐름이 그만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악재로 하룻밤 지나고서 여기서 선반영 되어서 마이너스 2%에 시작을 했는데 이 악재가 반영된 가격이 67만 원입니다. 근데 이 악재가 반영된 가격을 다시 지켜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67만원 깨버린다면 그 뒤부터는 이 저점까지 깨버릴 수 있는 위협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상승일지 하락일지 수시로 변하는 게 주식입니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무조건 내릴 것이다, 이거를 믿으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게 성공한다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는 상황도 매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쩌다가 뭐 몇 번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과를 정해놓고서 하는 투자는 비중 조절에 실패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보던 종목 중에 솔브레인은 뭐 오늘도 괜찮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올라왔던 자리에서 이 24만원 근처에서만 계속 거래만 된다면 그 뒤부터는 고점 뚫어주고 나서 27만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수급까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한 3일, 이틀 3일 정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그 뒤부터 반응이 왔을 때 뭐 하루에 5%, 10%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던 종목들이 많은데 우선 반응이 온 것이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게 변동이 나왔을 때 당연히 상승으로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장중에 11%, 장 초반에 올랐습니다. 둘 다 장 초반에 정말 강했는데 텔레칩스가 20%까지, 근데 윗꼬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둘 다 윗꼬리에 칩스앤미디어가 좀 안 좋은 캔들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줄 때 먹는 게 중요하며 결과로 봤을 때는 보유를 했다면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나온다는 자리를 알게 된다면은 매매 계획이 쉬워지고, 그 계획대로 흘러갈 경우에 줄 때만 먹을 줄 안다면은, 그리고 줄 때 먹고선 절반 매도라든지 손절만 할 줄 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종목에서도 어째 되었든 간에 수익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중요한 자리 64,400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실적 호재로 인해서 시초가가 그전 고점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온 상태며, 만약에 증시가 V자 반등 나온 다음에도 이 자리 지켜주고서 다시 900포인트 뚫어주는 그림이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이 흐름을 읽기가 조금 더 쉬워서 코스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어째 되었든 간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이거는 누구나 아는 정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와 외국인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 캔들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다시 이 황금선 깨버리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승이 나와서 6만원 이상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도 공략을 해보려 했는데 장중에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던 가격에서 위로 매물대가 막 5만주, 6만주씩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차트는 좋은 상태며 올라왔던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가 되다가 최소한 5일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넷도 오늘 반응이 나오나 싶었는데 중요한 자리를 5,800원 이상, 한 5,900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이 장 초반에 보시다시피 장 초반 이쯤인데 5,90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5,900원 근처까지 가면서 딱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지만 결국에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 살리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드가 오늘 5만원 이상에서 마감을 했으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 이상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붙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오늘 공략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오후장에는 공략을 하지 못했고 오전장에 5만원 근처까지 오를 때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기서 5만원 뚫어줄 때 들어가려 했지만 어제와 달리 매물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5만원 위로 한 호가도 빠짐없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대충 6,000주에서 8,000주 정도, 그 정도 물량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물대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접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라는 종목도 어제 시간의 거래로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5%까지 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규 시장에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좋은 자리였고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지만 좀 안 좋은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안 좋은 캔들이 떴음에도 주가가 5일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이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이틀 3일 정도 보고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도 이 고점 부근을 유지해 준다면은 그때부터 또 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일선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강한 종목이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정말 강했습니다. VI까지 걸리면서 오후장에 좀 뚜렷하게 돈이 몰렸는데 5만원 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것과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전 고점까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며 5만원이랑 전 고점 부근, 여기서 그냥 떨어지게 된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이유가 없겠지만 떨어지지 않고서 매일매일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거나 이 5만원을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한다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정말 강했는데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점들을 뚫어준 상태며 그전 고점 한 27만 5천원에서 현재 가격이 7, 8%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만약 잘못되어서 다시 전 고점 27만원 중반대를 깨게 된다면은 여기서 진입을 한다면 마이너스 7% 정도 그런 손실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신고가 뚫어서 뭐 33만원 탄력받으면은 뭐 35만원 36만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한 10%에서 20%가 될 수가 있습니다. 36만원 37만원부터는 그냥 단순히 이 차트의 반응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현재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거래가 된다면 시젠이 또 코스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면 편할 텐데 이 물량이 저번처럼 나감에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또 그때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온 상태인데 이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플로우가 오늘 어제 시초가를 회복해 주면서 정말 가볍게 회복을 해주면서 오늘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오후장에 이 종목을 좀 아쉽게 놓쳤습니다. 오후장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가 딱 마지막에 종가 매수나 뭐 오버나잇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쯤에서 차트가 꺾이는 거 보고서 포기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한 3시 10분 되기 전에 이 음봉 보고서 바로 포기하고서 시로 갔는데 시로 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라닉스처럼 마지막에 끌어올린 것인데 요즘에 이렇게 시로 갔다가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많아서 지루하더라도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태며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코스피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장중에 VI가 걸렸으며 오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서 황금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주가의 흐름이 어디로 흐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많이 쉬었고 다시 황금선만 깨지 않는다면 또 이게 워낙 강했던 종목이니까 어디로 풀릴지 정말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시젠, 루미 마이크로, 텔레칩스 최근에 보던 것들 그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BC월드 제약도 첫 번째 VI가 걸렸을 때 봤지만 이것도 생각이 많아지면서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체크해야 되는데 상한가 종목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차트만 예쁘다면 이 종목은 그 다음 거래일에 활용해서 중요한 자리를 놓고 활용을 하거나 좀 중요한 자리에서 멀거나 마땅치 않다 싶으면 그냥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한농화성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한 기억도 없고 시장에서 소외되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현재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성 ENG는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가 나왔으며 증거금 100% 종목들이 많아서 차트가 진짜 예쁜 게 아닌 이상은, 아니면 잔량이 좀 너무 부족하다,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싶으면 그냥 거르는 게 마음 편합니다. 상한가라고 무조건 억지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이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초가 원칙만 지키고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상한가 간 종목도 체크하면서, 상한가 간 다음에 이런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크게 방향이 변하지 않은 종목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쉬었다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딱 쉬어갈 때, 음봉이 나왔을 때, 이때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면은 그 다음에 크게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쉬는 날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